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출마를 했다면 그가 표현하는 대로 국민의힘과 여권이 분열의 프레임에 빠졌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그런 명분보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불출마를 선택을 했지만 결국은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 가지 명분을 댔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제가 여러 차례 주장을 했던 나경원 전 의원의 삼중고. 첫째는 명분. 그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의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파동 문제와 관련해서 강도 높은 사과를 한 순간 그는 명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당대회 출마의 명분, 새로운 당대표는 대통령과 여권의 쌍두마차가 돼서 화합과 협조의 길을 달려야 된다. 이런 것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이런 명분에서 추락을 했고, 그리고 가장 최근의 지지율은 김기현 의원에게 2배로 앞서 있다가 최근에는 1.5배 차이로 뒤지고 말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에게조차도 뒤져서 3등을 했고, 어떤 조사에서는 10%대 밑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10%대 하반. 그리고 초선은 50명이 집단적으로 공동성명을 해서 그를 비판한 것을 포함을 해서 나경원 전 의원을 도와주는 캠프에 합류할 만한 의원들이나 원외위원장은 거의 없다라는 점, 이런 삼중고를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나경원 파동을 보면서 정치 지도자의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일순간에 명분을 잃을 수도 있고 좌표를 위험한 곳에 빠뜨릴 수도 있고 자신의 미래에 관한 꿈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맡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가 출마의 뜻이 있었더라면. 그러고 나서 맡은 다음에 3개월 만에 출마를 저울질하면서 그 자리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상근직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겸임할 수도 있다. 옛날에 그랬다. 자, 이런 것들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나경원 전 의원에게 커다란 실망을 느끼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자신이 커다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참모들이 또는 이 측근 의원들이 자신의 상황을 왜곡했다라는 것은 가짜라고 하는, 가짜로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해임권이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것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이런 식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실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는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했지만 그 여러 가지 후과와 결과를 쓸어 담기에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결정적으로 명분을 잃게 만들고 전당대회 출마에 커다란 장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순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비판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전 의원을 정치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파동을 분석을 해보자면, 그가 보수의 전사라고 얘기하는 나경원 측의 얘기는 그다지 틀린 것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어떤 이유에서건 탈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러 차례 한 표현대로 그는 국민의힘을
어쨌거나 사랑했고 보수 주류의 위치에 자기 자신을 놓아왔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시절에는 민주당 세력의 공수처 파동과 연동형 비례대표 이런 말도 안 되는 꼼수, 이 의회 민주주의의 폭거 이런 것에 맞서서 빠루까지 빼앗은 것을 들고 외쳐대면서 바닥에서 뒹굴고 나름대로 열심히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시절에 대표 연설에서는 문재인이 나라를 얼마나 어떻게 망치는가를 조목조목 설명을 해서 명연설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나경원 의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사람들도 나경원에 대한 그런 기억까지 지워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는 원내대표 시절에 당을 이끌면서 보수 세력의 전사로서 이 무도한 문재인 민주당 이 좌파 세력과 싸우는 데에 몸을 던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표현한 대로 한 번도 당을 탈당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보수 세력 그리고 당원들 쪽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많은 실망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나경원 전 의원은 사선 의원으로서 한국 정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파 세력의 소중한 여성 정치인 자산입니다. 그가 이번에 이제 앞으로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가 분열의 프레임을 피하려고 불출마를 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가 분열의 프레임을 조장할 수 있는 세력을 지원하거나 그런 세력과 연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도 현명한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이제 만약에 내년도 총선에서 다시 한번 공천을 받아서 서울 동작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해서 5선 의원으로 그가 다시 원내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그는 국회 부의장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어느 정도나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따라서 그가 정치인 야심의 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제2의 여성 대통령 이런 도전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는 출마의 무모한 불길에 뛰어들지 아니했고 그로 인해서 여권은 상당 부분 분열의 프레임을 피할 수 있었고 이제 전당대회는 주로 김경과 안철수의 양자 대결로 갔습니다. 친윤과 비윤 세력의 일대 대회전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결선 투표에서 누구와 연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도 있게 됐습니다. 이제 나경원 파동은 끝났고 이제 김기현이냐 안철수냐 여러분 함께 주목해 보시죠. 감사합니다.